할 말이 많은데 정리가 잘 안 돼. 도와줘 SOS. 어떤 표현법을 써야만 내 맘이 전해질까. 마음을 꺼내서 너에게 복사해 붙여야 하는 건가. 어느 멋진 날에 나에게 짠하고 나타나서 내 맘을 취하고 시선을 빼앗고 넌 욕심쟁이. 네가 하고 싶었던 말은 Don't take this the wrong way, but 너 말고 난 보여. It's so exciting, baby. At the same time, 넌 I know you just can't get enough. 날 너에게 속임없이 보여주고 싶어. 우리 서로를 선택했고 난 단위로 집중해. 널 볼 때 나 숨이 채할 것 같아. 평소에 난 그러는데 예쁜 말 모두 모아서 받아주고 싶은데 넌 앞에서 난 자꾸 들어가는 말. 물을 마시면서 잔하지마. 나는 너에게 끝까지 떠올랐던 그 말을 내 읽고 가졌어. 너 예쁘다. 자, 이 노래는 세븐틴의 예쁘다라는 노래고 3학년 7반 서지연 학생이 신청한 곡입니다. 선생님이 이럴 때 참 이제 아저씨가 됐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이제 모르는 아이돌이 점점 늘어나고 모르는 노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뭔가 슬프네. 자, 오늘은 1920년대 이제 우리나라 밖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투쟁해 나갔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나라 밖에 있던 임시정부의 활동과 이제 만주지방에서 펼쳤던 의병들의 무장 독립전쟁에 대해서 배우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제 국외 독립운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20년대입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 67페이지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68페이지 간도참변 자유시 참변, 69페이지 의열단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임시정부, 우리 1919년 3.1운동으로 만들어진 임시정부죠. 자, 임시정부는 어떤 활동을 했었냐. 일단 국내랑 이제 임시정부가 아무래도 중국에 있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과 연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통국이나 연통제 같은 이런 제도와 기관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자, 이 독립공채라는 거는 우리가 빚을 내서 일단 이 빚을 내서 자금을 발행을 하고 나중에 독립이 된 뒤에 이 공채를 갚아 나가겠다라는 자금을 유통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해에 임시정부가 설치된 이유가 바로 외교활동에 유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그래서 독립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각종 만주에 있는 독립군 부대와 연계해서 군사활동도 지원해주는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해나갑니다. 자, 지금 보니까 임시정부의 활동 4개가 나오네. 4개가 나온다는 것은 선생님이 뭘 하기 좋은 걸까?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장 독립전쟁. 이 어떤 사람들은 외교 활동으로 우리가 독립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과연 우리가 외교 활동으로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어떤 독립을 도와줄까? 라는 데 의문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무장을 해서 일본군을 쫓아내야 된다. 라는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제 만주로 이동을 해서 이 독립군 단체에 가입을 합니다. 자, 독립군 단체에 어떤 단체들이 있었냐면, 자,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자료고 이 자료를 시험에 냅니다. 이 1920년대에 큰 전투가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에 맞서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2가지 전투입니다. 첫 번째가 봉오동 전투, 위치까지 여러분 기억해두세요. 봉오동의 위치. 그리고 2번째 청산리 전투, 청산리의 위치도 역시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 시험에 냅니다. 봉오동의 위치, 청산리 위치 잘 기억해두세요. 자, 먼저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라는 사람이 이끈 대한독립군에 의해서 일어난
전투입니다. 일본군에게 맞서서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둔 전투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홍범도라는 사람입니다. 1920년 6월에 우리가 이제 일본의 군에 맞서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첫 번째 전투고, 두 번째 청산리 대첩이라고 합니다. 대첩이라는 말은 보통 정말 이 큰 승리라는 표현보다 더 큰, 정말로 완벽한 승리를 부를 때 우리가 대첩이라는 표현을 쓰죠. 1920년 10월, 자 이제 봉오동 전투에서 진 일본군이 더 화가 나서 이제 더 큰 군부대를 이끌고 옵니다. 일본군이. 근데 이 더 큰 일본군 군부대를 이제 김좌진이라는 장군이 이끈 북로군정사라는 단체가 이 일본군을 완벽하게 격파하는 전투가 청산리 대첩입니다. 이 김좌진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김두한이라는 이제 1940년대 종로를 주름잡았던 깡패죠. 이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이 김좌진의 아들이고, 이 김두한의 딸이 누구냐면 김을동입니다. 김을동.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여러분이 잘 모를 텐데 김을동의 아들이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김을동의 아들이 송일국입니다. 송일국. 송일국은 여러분 다 알죠? 그러니까 이 김좌진이 김좌진 손녀딸이 김을동이고, 그러니까 김좌진의 증손자가 송일국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자, 그런데 이 두 번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한 일본군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정말로 아무 어떤 일본군에 비해서 굉장히 빈약한 어떤 병력과 무기를 가진 의병들, 이런 단체, 의병 독립군 단체에 큰 패배를 하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크게 화가 나서, 이렇게 우리가 지게 된 이후에는 이 간도 일대, 만주 일대에 이주에 와 있던 우리 조선 사람들, 한국인들이 도와줬기 때문이다. 우리가 온다고, 어디로 온다고 루트를 독립군, 이런 정보들을 독립군 단체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인들을 무차별 살육하면서 약탈하는데, 이 장면이 영화 암살에 등장합니다. 사진 한번 꺼내보지. 김좌진 장군이 청산리에서 승리하고 나서 모든 일본군들은 그 보복으로 만주 일대에 있는 조선인들, 남녀노소 민간인 할 것 없이 보이는 대로 전부 죽였다. 안동진은 그때 거기 있었나? 저희 어머니도 그때 총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운이 좋으셨죠. 다른 사람들은 칼에 찔려 죽고, 몽둥이에 맞아 죽고, 목이 졸려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생매장당해 죽고, 솥에 삶기도 하고, 그렇게 3,469명을 죽였습니다. 27일 동안. 그 간도 참변을 일으켰던 19사단 지휘관이 가와구치 마모루라고 하는 놈이다. 자, 이게 간도 참변에 대한 영화 암살에 등장하는 간도 참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산리 대첩 이후 간도 참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일본군이 이 독립군보다 훨씬 더 병력도 많고 최신식 무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일본군이 쳐들어온다면 독립군은 싸우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군이 잠시 이동을 합니다. 시베리아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가 러시아의 영토죠. 그래서 이 독립군 단체가 러시아 영토 내로 들어가니까 러시아 군이 이 독립군 단체에게 너희의 지휘권을 달라, 너희 무장 다 해제해라. 그러니까 이 독립군 단체가 우리 무장 해제할 수 없다, 너희들에게 지휘권을 주지 않겠다 라고 거절을 하니까, 강제로 러시아 군이 이 독립군 단체를 무장 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많은 독립군들이 이 멀리 먼 러시아에서 큰 희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순서, 봉오동 전투로부터 시작돼서 청산리 대첩, 거기다가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의 순서를 묻는 문제를 선생님이 기말고사 때 출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베리아에서 다시 돌아온 독립군 단체들이 이제
각 단체들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거를 통합을 하자 해서 세 개의 독립군 단체로 통합이 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데 이 단체들은 이제 단순한 군사 단체가 아니라 자치 정부의 역할까지 겸합니다.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조선인들, 한국인들을 조직하는 자치 정부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단순한 독립운동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치 정부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발전이 되어 나갔고, 그래서 이 독립군의 활동은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단체로 전쟁을 준비하는 독립단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폭력투쟁을 위한 단체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테러랑 무슨 다를 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테러는 어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 의열단위 활동들은 뚜렷한 어떤 일본군 주요 인사들 그리고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한 이런 개인적인 어떤 폭력 투쟁을 위한 단체인데,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조직한 단체입니다. 김원봉이라는 사람 굉장히 어떤 유명한 일본군이 가장 잡고 싶어 했던 어떤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도 역시 영화 암살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 근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다던데. 너 뭐하는 놈이야? 가 선생께 전하시오.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영화에서 조승우가 김원봉 역할을 하죠. 약상 김원봉 오랜만일세. 내 결혼식 갈라 그랬는데 못 갔어. 미안했네. 아니 그걸 왜 북경이 사고 그래? 안 섭섭하지? 저도 사모님 장례식장을 못 갔는데 뭐 숨어 지내는 형편끼리 경조사는 무슨. 임시정부 한번 보세요. 아늑합니다. 방에서 급히 도망오느라 그냥 그래.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식사 중이고. 삼권분립이죠, 삼권분립. 나야 핫발이라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여기 이세광 대원하고 같이 가서 약산 김원봉을 만나서요. 상해 미라보야관에서. 김원봉이 나를 찾아? 야, 이거 감격스럽구만 기래. 추상욱, 안호균, 묘니 지하사 주유지, 고노 산민과 김원봉도 미라보대하고. 김원봉과 그러노까 오왔다리다나. 이시연이 아대룬다. 이시연이 가. 밀어보 가는 거 아닌가 황덕삼. 주상옥. 야, 뭐야, 우리 가는 데마다 우리 이름 다 알아. 당신 누구야? 나 김원봉이요. 자, 이 영상만 봐도 김원봉이 얼마나 큰 거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원봉이 만들었던 의열단이라는 단체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말 총을 들고 어떤 전쟁을 준비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어떤 폭탄을 던지거나 어떤 총독부나 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거나 이렇게 해서 일본 애들을 깜짝 놀래켜주는 그런 활동을 했던 단체가 바로 이 의열단이라는 단체라는 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